국토부 장관님, 어제 제가 우리 철도 교통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해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사업은 참 저도 그 국토부의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이 워낙 대형 사업이고 또 재정당국과 협의도 필요하고 또 민원도 많습니다. 설계해 놓으면 역세워 달라고 그러고 공사 소음방에 대해서 저지하는 그런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철도공사들은 위험한 공사고 안전을 또 지켜야 되고 그런데 적기 개통이 안 되는 다양한 이유들 중에 과연 왜 이런 준공 지연이 왜 반복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종의 그 준공 일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변수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준공 일시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보통 2년, 3년은 예사고 4년, 5년씩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더 문제는요, 이번 진접 지하철 4호선입니다. 이 진접, 당곡에서 진접까지 15km를 연장하는 사업이 이미 2007년에 결정이 됐고, 합의가 됐고, 착공이 됐는데, 아직 개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단한 난공사고가는 아니었습니다.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공구 4개 중에 하나가 유찰이 됐습니다. 어려운 공구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입찰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해요. 또 턴키 방식으로 좀 사업을 재촉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년 까먹고요. 1년, 1년 반. 부지런히 공사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지체 요인들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노방공사 다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열차는 못 다닙니다. 물론 안전점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 또 1년 이상 소요가 된 이유가 운영협약 미비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경기도를 올 때 서울시하고 그걸 서울 지하철을 받아들이는 지자체하고 운영 협약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적자를 호소하고 있고 연장 구간에 대해서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하라 하는데 지하철은 또 착공 때하고 달리 완공 때가 되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비용들이 올라갑니다. 100억 1년 적자를 예상했던 게 300억이 되고 400억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재정이 빈약하니까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시민들의 발을 담보로 우리 자치단체끼리 밀당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국토부 자체도 답답할 겁니다. 국토부는 전체 건설공정관리나 그 재정관리, 재정지원 문제를 관리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김포 7호선인가도 운영협약 미비로 3년, 4년 개통이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총괄적인 리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 그 운영비 비용 분담을 이제 둘러싸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하여튼 원활히 좀 빨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뭐 저희도 뭐 중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도 지자체 이런 분쟁에 관여하고 개입하기가 어려운 이런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런 다 지어놓은 철도에 기차가 다닐 수 없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전세에 들어오고 집 사들어서 이사 온 많은 통근을 해야 되는
수도권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사업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금 지하철 4호선, 8호선, 9호선 등 그다음에 GTX 완공되는데 5년에서 10년 걸릴 겁니다. 집들은 앞으로 3년, 5년 계속 아파트들은 신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길은 그대로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 지금 수도권에 이사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서울에서 비싼 집값 또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그런데 서울 가는 길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지금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국토부도 알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고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밀도 있게 해주. 특히 지자체와 협의를 원활하기 위해서 지금 대도시권 광역고통위원회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께서 특히 신도시 사업의 성공은 바로 교통이다. 선교통 후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헛약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 지적이시고요. 예,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부 장관님. 네. 우리 간호사분들 수급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오는데, 예. 좀 어떻습니까? 간호사 양성, 배치, 유지, 또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지금 수급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네. 예. 그 간호사 이직이 이게 이제 전문 인력이고 또 정원을 저희들이 간호대 정원을 많이 늘려왔는데도 실제로 현장에 배치가 돼서 초기에 거기 그 현장에서 이 이직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이런 수급난에 다시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게 뭐 지역 간 불균형도 있지만요,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게 1인당 환자 수가 우리나라는 간호사 한 분이 환자 16.3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 대부분 국가는 평균 8.8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간호사분들은 훨씬 더 2배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배로 일하면서 2배로 유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그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사 숫자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대 정원도 지금 계속 늘려오고 있고요. 또 배출된 간호 인력이 현장에서 잘 적응돼서 현업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이렇게 되게 이제 태움 문화도 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생명과 안전,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엄격한 이런 교육 훈련장이 배치가 되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를 해서 실제로 그 교육 훈련 담당했더니 실제로 이직률이 저희들 조사에 하면 23%에서 한 16%가 한 7.7% 포인트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조금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태움 문화도 여러 가지 업무 강도와 또 이런 좀 노동 조건하고도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지역구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전국 취업률, 취업률 1위권에 있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간호학과, 공학. 경쟁률이 17대1, 20대1 이렇습니다. 전원 취업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욕구가 있다. 그리고 진학, 그런 간호 등 의료 보건 쪽에 관심과 그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기 부총리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교육부와도 상의해 주시고 좀 복지부 장관님 이번에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보건의료 계열은 지금 취업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그 지역별로 필요한 인력들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증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 팬데믹은 이번에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감염학자 또 세계적 전문가들이 새로운 것이 오고 이제 이걸 상수로 놓고 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보건의료 인력, 그 중에서 특히 이 환자들을 다뤄야 되는 우리, 그리고 백신을 놔야 되는 우리 간호사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와 관심, 그리고 우대, 또 양성보다 종합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보건소의 간호 인력의 그 업무 소진 문제라든지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나오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